첫 번째 페이지 1, 2, 3, 4번 문제에서 질문이 있는 걸 볼게요. 자, 뭐, 선생님, 어려운 건, 문제는 어려운 건 없어. 근데 검토할 게 하나 있습니다. 자, 문제 2번에 발표해 볼게. 문제 2번. 자, 2번에 발표하고 선지 1번에 확인할 단어가 한 게 있어. 자, 확인할 단어가 있는데, 대꾸의 동그라미. 자, 이거 대꾸. 자, 이 대꾸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자. 어디에 있을까? 본문에 올라가 봐. 여기 대구예요, 대구. 자, 대구가 맞습니다. 아, 대구예요? 된소리 되는 게 맞아. 아, 생선은 대구예요. 그건 다르지. 대꾸는 한자어에서 된소리 되기가 일어나. 어머니의 변동으로. 대구가 아니었어요? 대꾸. 자, 문장 찾아봐. 어디 있을까? 짓고 있다, 농사를 짓고 있다. 아니, 대꾸법은 뭐냐? 문장이 우리 미술 시간에 하는 것처럼 대꾸할 것만이 가운데를 딱 접어서 양쪽이 무늬가 똑같아지. 그 문장에 똑같이 해야 돼. 문장 패턴 유사한 거야. 앞뒤가. 신발짝이 있는 것처럼. 띄우지만 넓어지. 그렇지. 가서 올라. 자, 위에 원문에 가서 밑에서 세 번째 줄. 꽃은 하늘에서 피우지만 그냥 그늘은 땅에서 넓어진다 해서 문장 패턴 유사하지? 저거 대꾸라고. 자, 확인됐지? 선생님 나머지 설명할 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질문 있어요? 있어? 너 1번 괜찮아? 네. 넘어가 볼게 그러면. 자, 5, 6, 7, 8번을 보겠습니다. 4번이. 4번 앞에 4번 질문. 네. 4번, 5번 설명했어요. 자, 문제 4번에 보면 A칸을 채울 때, 자, 문제에서 묻는 게 뭐냐면 화자의 태도를 물었지, 문제에서. 그지? 화자의 태도가 바르게 작직해진 것은. 그럼 봐. 산수유 나무에 대해서 봐. 산수유 나무는 자, 농사를 지으면서 그늘을 점점 넓혀가.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는 거지. 그런 산수유 나무의 헌신과 그지? 그런 능동적인 모습을 화자가 어떻게 대하지? 선지 1번 동경하냐? 예찬하죠. 2번의 예찬 확실히 맞지, 그치? 네. 그래서 A의 2번의 예찬은 뭐 고민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산수유나무와 대비되는 단어가 뭐지, 현지야? 불평하는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마이너스 아니야? 그러면 불평하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예찬의 반대말은 뭐겠어? 예찬의 반대말이 뭐겠어, 얘들아? 비판이지 뭐. 그치? 그럼 2번밖에는 답할 게 없는데? 자, 동영이 뭐가 헷갈렸을까? 4번. 동일시와 도외시. 도외시 한다는 얘기는 멀리 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관심에서 지우는 거야. 그냥 배제한다고 그럴까? 비판한다고 하는 거는 그 사람들 비판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돌아서기를 바라는 거지. 내가 내 친구를 비판하는 거는 애정일치 비판하는 거 아니야? 관심이 없으면 그냥 걔가 무슨 짓거리를 하든 간에 그냥 신경 끄겠지. 약간 헷갈릴 수도 있겠으나 예찬과 비판 두 단어를 좀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아. 넘길게. 자, 5번. 기억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기억 문장이 농부처럼 농사를 짓고 있다 하냐? 자, 선지를 하나씩 지워볼게. 이런 거 지울 때. 자, 선지 1번을 봐봐, 1번.
행위의 유사성에 근거한다? 맞아 안 맞아? 유사성 근거? 왜? 왜 맞아? 네, 그네 한수유나무가 꽃을 피우면서 그늘이 넓어지지. 그늘이 넓어지는 거를 뭐라고 빗대었어?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에 빗대어서 농사는 수고와 힘이 들어가지만 가능한 일이고 산수유나무의 그늘이 넓어지는 것도 화자는 어떻게 인식해? 노력 끝에 이루어지는 결과로 인식하니까 유사성이 근거한 거 맞지? 그지? 그럼 앞에를 맞고 농부의 비용 어떤 1번은 맞는 설명이지. 그럼 선지 2번을 가봐. 산수유나무를 행위의 주체로 설정했다. 여기까지 끊어봐. 농사를 짓고 있는 주체가 누군 거야? 산수유나무 맞지? 여기까지 맞는 설명이지? 그래서 농부 그늘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행동을 하는 결과로서 그늘이 생기는 거니까 능동적인 거지. 맞아 안 맞아? 맞는 건 그럼 뒤에 또 오케이가 나왔네. 이게 끊어서 생각하면 돼. 자, 선지 3번 봐. 선지 3번은 당연히 어디에서 끊겨? 고이 있다라는 진행 표현. 끊어봐. 고이 있다가 진행 맞아 안 맞아? 맞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는 맞는 거지. 자, 이런 진행 표현이 행위의 당위성, 어떤 단어의 물음표가 지키냐? 당위성이란 말의 물음표가 지키지. 그러면 고이 있다가 당위성 맞는가요? 뭘 표현하고 있는 걸까? 진행. 농사를 계속 땀 흘려 짓고 있다는 거야. 그 수고의 진행, 그러니까 수고의 지속을 말하고 있는 거야. 노력과 수고의 지속. 어떤 말인지 얘들아 이해가 돼? 왜 하필 그러니까 그런 농사를 지었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짓고 있네라고 얘기했을까? 왜? 그 그늘 농사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노력이 지속된다는 거. 그 노력의 지속성. 그럼 행위의 당위성이 아니라 노력의 지속성. 그렇지. 노력의 지속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고의있다를 한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앞에 걸 끊으면 많이 맞는데 뒤에 거를 물음표 던졌을 때 과연 그런가? 그 당위성, 뭐뭐 고의있다가 당위성인가? 막 얘들아, 당위성을 표현하려면 어떻게 어미를 바꿔야 돼? 농사를 지어야 한다. 뭐 이렇게 해야 되겠지. 응? 그러니까 지고 있다는 표현은 그런 노력의 지속성을 강조하는 것이 목적인 거고. 이해했어요? 자, 그렇게 뒷부분에 물음표를 던졌을 때 그게 가능한 건가? 조금만 이상하면 일단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죠. 선지서만 봐봐. 농사를 짓는 것에 빗대어서 수고로움과 노력을 당연히 맞는 설명이지. 농사라고 표현했으니까. 5번. 자, 농사로 표현해서 유의미한 결과를 낳는, 즉 농사를 짓게 되면 농산물, 그 수확을 할 거 아니야. 그것이 우리의 먹거리가 되니까 긍정적 행동인 거지. 맞죠? 자, 그럼 5번도 오케이. 자, 또 6, 7, 8번에 질문 없을까요? 넘어가도 되겠죠? 현지 괜찮아? 자, 90, 11, 12번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뭐 9번 많이 했던 거고 10번도 많이 했던 거지, 그치? 자, 10번에 한번 물어볼게, 얘들아. 지금 동일한 단어의 반복은 어디에서 나오지? 그늘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지? 농사란 단어도 나오고. 그 다음에 3번 동일한 종결 표현은 어디 있어? 뭐뭐 있다. 동일한 문장의 반복 변주 어디 있냐? 그치? 자, 그늘 농사를 짓고 있다. 혹은 산수유나무가 노란 꽃을 터뜨린다. 산수유나무가 그늘 농사를 짓고 있다. 산수유나무가 농부촌 농사를 짓고 있다. 문장 가서 밑줄 그어봐. 자, 올라가서 그 동일한 문장 구조의 반복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가서 제시문에 가서 밑줄을 그어봐. 자, 몇 행에 있어? 일단 첫 번째 문장은 일행 산수유 나무가 노란 꽃을 터뜨리고 있다. 비슷한 문장이 어디에 나오지? 마지막. 마지막. 아니, 산수유 나무가 농부처럼 농사를 짓고 있다. 하나 더. 산수유 나무가 그늘 농사를 짓고 있다. 산수유 나무가 주어 나오고 무엇을 뭐뭐 하고 있다는 문장 구조야. 그럼 너희가 이렇게 표시하면 훨씬 편해. 자, 이렇게 고쳐와봐. 금방 첫 번째 일행 문장에서 산수유나무 가 밑줄 산수유나무 가 꽃을 목적어 을 뭐뭐 하고 있다는 문장 구조 아니야? 체크했니? 그러면 1, 2, 3, 4, 5, 6행에서 똑같이 산수유나무 가 동그라미 농사를 목적어 나왔지. 뭐 하고 있다 나왔지. 그 다음에 7행, 8행이잖아, 8행. 자, 8행에서 똑같이 산수유 나무가 농사를 목적어 뭐뭐 하고 있다. 문장 패턴이 굉장히 유사하지 않아? 됐어요? 그래서 이게 뭐다? 동일한 문장 구조의 반복인데 똑같은 반복은 아니고 유사하게 반복되는 거니까 변주라고 할 수 있어. 이해했어? 편주요? 변주. 반복은 되는데 똑같이 반복되면 똑같은 거니까 그거는 변주라고 하죠. 변주 피아노 어렸을 때 배웠을 때 변주가 뭐야? 베리에이션. 그 유명한 예를 들면 그 베토벤의 운명경 빰빰빰빰 이게 기본 아니야? 근데 변주가 돼. 빰빰빰빰 이렇게 변주가 돼. 이게 변주야. 기본 테마가 반복되는 거야. 나는 참고로 피아노를 안 배웠습니다. 자, 대신에 고등학교 때 선생님 학교가 진짜 희한한 학교였는데 음악 시험을 본다? 근데 어떤 시험 봤냐면 와, 나 그 선생님 지금도 기억나. 약간 예술가적인 선생님, 머리가 길어. 남자 선생님인데. 그리고 음악실이 옛날 일제시대에 지어진 건물이에요, 학교가. 이렇게 약간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깊은 강의실인데 계단 이렇게 책상은 다 목조로 되어 있고 옆에 창이 막 벽자식 창이 있는데 동글랑하고 잘하고 있어. 진짜 예쁜 건물이요. 근데 그 앞에 아주 선생님이 그 앞에 양쪽에 커다란 앰프 스피커가 딱 있어. 그리고 딱 야, 오늘은 베토벤의 운명曲을 들을 거야. 다 앉아라. 눈 감아 이 새끼들아. 그다음에 딱 틀어지는 거야. 갑자기 빰빰빰빰 하면은 여기 의자가 나무의 진동이 느껴져 앉아있는데 빰빰빰빰. 그래서 지금도 그 느낌이 나네. 나중에 선생님이 나이 들어서 좀 세월처럼 학교 가봤거든. 근데 그 강의실은 음악실인지 아니더라고. 다른 용도로 쓰더라고. 그래서 운이 좋았고 나는 그런 곳에서 수업 받고 그때 빰빰빰빰 시험에 뭐 보냐면 자 운명 교향곡을 들려주는데 그 교향곡이 4악장까지 있어. 그리고 선생님의 그 수업 때 잠깐 틀어줘. 시험 시간에. 자, 이게 몇 악장인지. 악장을 쓰고 그 악장에 빠르기를 쓰는 거야. 모데라토, 알레그로 써야 돼, 이런 거를. 그게 시험이야. 그래서 시험 때 수학 문제 풀면서 빰빰빰 들어놓고 막 공부하면서 듣고 막 그랬어. 제일 어려운 게 비발디의 사계. 다 똑같아, 그거는. 자, 아무튼. 자, 변주가 그런 거야, 변주. 자, 선지어본에 동일한 문장을 한 거 대꾸 어디 있어? 아까 했잖아, 아까. 그렇지, 6번과 8번 사이 문장. 문장이 유사하게 반복되는 대꾸지, 그지? 그거네, 그거. 근데요. 여기 연이랑 행이 갑자기 헷갈리는데 연이 뭐 행이 연은 단락이 나눠야 돼. 띄어쓰기가. 그 행은 문장의 마침표가 찍히면 행이야. 그러니까 대구가 쓰인 문장은 7행이에요? 그렇지. 자, 선지 2번의 동일한 글자 수의 반복. 이거는 뭐지? 시조.
동일한 시조의 글자 수의 반복이 어떻게 되냐? 3, 4 아니면 4, 4조지. 3, 4, 4, 4조를 동일한 글자 수의 반복이라고 그래. 그래서 선생님 지난번에 그 내재율, 외재율 공부한 적 있나 그때? 그러니까 1, 3, 4, 5 4개를 묶으면 이 4개가 이게 내재율이야, 외재율이야? 외재율, 내재율. 네? 내재율. 내재율이에요? 1, 3, 4, 5. 이거는 문장을 읽었을 때 느껴지는 운율이야. 아,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자세히 보고 읽어야지만 이해가 돼. 내재율. 속으로 느껴지는 운율이라고. 그러니까 산수유나무의 농사는 운율이 있는데 운율이 크게 보면 종류가 내재율과 외재율이 있잖아. 그 중에서 여기 선지 1, 3, 4, 5의 운율이 드러나는데 이것들은 묶어서 어디에 속한다고? 내재율에 속한다고. 그러니까 산수유나무의 운율은 내재율인 거지. 이해했어? 동일한 글자 수 반복이 예를 들면 그게 뭐라고요? 시조의 3, 4나 4, 4조의 운율을 가리키는 건데 이 시조의 3, 4, 4, 4조의 음수율, 이걸 우리가 음수율이라고 부르죠. 음수율. 이 음수율은 형태가 겉으로 드러나 안 드러나? 글자 수의 필이 드러나잖아, 기술적으로.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불러? 외재율이 되는 거지. 자, 11번, 12번 넘어가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요.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 13, 14, 15, 16. 별로 어려운 거 없는데 16번의 별표 뭐 기본적인 거지만 이런 건 뭐 머리 거의 암기하고 있어야 돼. 산수유나무의 그늘의 의미는 뭐냐? 거기 써있네. 선지 2번. 수고롭고 정성스러운 배려. 수고 정성스러운 배려. 이거 아니야? 그치? 넘어갈게요. 안 돼요. 몇 번? 14. 14번. 깜짝 놀랐네. 자, 14번. 자, 문제를 한번 이해해보면 윗글의 화자가 기억에게 보기와 같이 조언한다. 기억이 누구야? 불평하는 사람들이잖아. 자, 기억이 불평하는 사람들이야. 자, 보기 같은 조언을 한번 읽어보고 화자의 태도나 그런 마음과 거리가 있는 걸 골라보자. 화자는 배려와 그 다음에 정성과 수고로운 사랑을 강조하잖아. 선지 1번 A바. 개인적 불만에 매몰되어 자신 이외의 존재는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자, 그치? 타인을 배려하지 못하는 사람, 이거 안 됩니다. A는 당연히 맞는 거지? 그치? 네. 선지 B. 주변의 아픔을 보살피며 감사라. 맞아, 안 맞아? 이것도 맞는 거지? 자, C가 문제네요. 부디 마음의 그늘을 넓히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자, 마음의 그늘은 화자가 추구하는 거야? 불평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야? 화자가 추구하는. 자, 앞에 가봐. 자, 앞에 가서 원문에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 든다고 불평하는 사람들. 자, 이 마음의 그늘은 누가 갖고 있는 거지, 주체가? 불평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야. 내가 여기서 마음의 그늘과 산수유나무의 그늘을 잘 분리해 생각해봐. 산수유나무의 그늘은 누굴 위한 거야? 사람들에게 휴식을 제공하는 거잖아. 그치? 산수유나무의 그늘은 플러스잖아. 그늘 농사의 그늘은 플러스잖아. 그래 안 그래? 플러스. 거기 니은에 가서 그늘의 플러스라고 적어봐.
자, 니은의 근홍사 그늘은 배려나 사랑이나 정성 같은 거잖아. 플러스지? 근데 기억의 마음의 그늘의 그늘은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때 이 그늘은 어떤 의미야? 사랑이나 배려나 정성이 아니라 뭐지? 근데 마음의 그늘이 못 말려준다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마음의 그늘이 줄어들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이 마음의 그늘이 뭐냐면 자기가 추구하는 이기심 같은 거야. 문맥을 보고 의미를 이해해야지. 여기서 그늘이라는 단어는 똑같이 사용은 되고 있지만 산수유나무가 짓는 농사 짓는 그늘은 다른 사람을 위한 거고 이타심이야 이타심. 한마디로. 산수의 나무의 그늘이랑 마음의 그늘은 다른 거. 그렇지. 그거 내가 전에 설명 안 했냐 혹시? 했어요. 그랬군. 지금 설명한 거를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돼.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산수유나무에 농사 짓는 그들은 이타심의 그늘이야. 그러면 불편한 사람들, 나는 그늘이 좁아져. 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나 혼자 즐기고 싶은 거 즐기고, 그걸 내가 추구하는 거 아니야? 자기가 쉬고 싶고, 자기가 먹고 싶고, 자기가 즐기고 싶은 것을 그늘로 표현한 거야. 그럼 이때 그늘의 의미는 뭐야? 이기심인 거지. 됐어? 그러면 자 14번 선지 자 화자가 마음의 그늘을 넓히기 위해 노력하십시오가 아니라 부디 마음의 그늘을 좁히기 위해 마음의 그늘을 버리라고 마음의 그늘을 버리고 산수나무의 그늘 타인을 위해서 정성과 사랑을 배려로 주는 그런 그늘을 넓히십시오 라고 얘기해야 되지. 그러면 증명의 의미가 있었네. 자, 굿 퀘스천. 자, 그리고 15번도 약간 헷갈려요. 4번이 헷갈려요. 15번에 4번. 자, A를 토대로 니은에 대해 이해한 거. 앞에 A를 가면 A 부분은 자, 그늘 또한 한 해의 나무 농사 그러니까 5행부터 5, 6, 7행, 세행을 가리키는 거네. 자, 꽃은 하늘에 피우지만 그늘은 땅에서도 한마디로 5, 6, 7행의 의미는 산수유 나무가 그늘 농사를 짓고 있는 거 아니야? 그지? 자, 15번의 A의 그 의미가 산수유의 그늘 농사를 가리키는 거라고 본다면 그걸 바탕으로 니은에 대해서 자 앞에 니은 그늘 농사 그거네 좀 그러지 않은 거. 자 선지에서 뭐가 헷갈렸니 예원아? 일단 소박하고 인간적인 행동이 몇 번에? 4번에 선지 4번에 보면 아. 소박하고 인간적인 행동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자 니은 즉 그늘 농사의 결과인 그늘이 약간 하늘이 약간 좀 그늘이 하늘이 아닌 땅 그늘이 하늘이 아닌 땅에서 나타난다고 한 것은 그늘 농사가 소박하고도 인간적인 행동임을 표현한다. 자, 이 부분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다. 선생님이 이 부분 이런 부분까지는 설명을 아마 안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 시가 그 개성적인 상징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관습적인 상징을 갖고 있게 되는 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지. 왜냐하면 그늘이 하늘이 아닌 땅에서 넓어진다고 했으니까 이런 표현은 개성적인 표현이지. 하늘이 플러스고 땅이 마이너스. 아니 그렇게 본다면 그런데 꽃은 하늘에 피우고 그는 땅에 넓어진다는 표현 전체를 보면 개성적인 표현이지. 이런 표현이 관습적인 표현은 아니지. 자, 여기서 아무튼 4번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얘들아 땅과 하늘 보통 땅은 하늘은 보통 플러스고 땅은 마이너스거든. 우리 예컨대 야너 어디에 서고 싶어? 땅에 서고 싶어? 하늘에 서고 싶어? 너 저 위에 서고 싶은데 대부분 그렇지. 높은 데 올라가고 싶어야지.
땅이라고 하는 건 보통 상식적으로 낮은 것, 열등한 것, 부족한 것의 의미가 있고, 그치? 하늘은 높은 것, 그 다음에 가치가 큰 것, 그 다음에 뭐 그런 뭐 위대한 것 같은 그런 일반적 의미를 갖고 있잖아. 근데 그늘이 넓어지는 장소가 나 같으면 그늘 저기 하늘로 올라가고 싶어. 근데 이 시를 보면 그늘 농사를 지어서 어딜 넓혀? 땅으로 넓어지잖아. 즉 낮은 쪽으로 임하는 거지. 자, 여기서 그늘이 땅에서 나타난다고 하는 거는 그 그늘이 혜택을 베푸는 장소나 지향점이 되게 소박하다는 거지. 이해했어? 그런 의미에서 땅을 지향하는 점. 그렇지. 내가 그늘을 만들어서 남한테 잘 보이고 내가 그거 칭찬받고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소박하게 나의 배려가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위해서 흘러가게 둔다는 거야. 근데 인간적인 거라고 하는 거죠. 소박하고도 인간적이라고 하는 거는 왜 인간적이에요? 인간적이라고 하는 건 인간 자체를 지향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휴머니즘 들어봐서 휴머니즘? 근데 인간은 하늘을 더 높이 그 인간의 욕망인 거고, 인간의 어떤 충동적인 욕망인 거고. 소박한 건 이해가 됐는데 인간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인본주의적인 거, 휴머니즘적인 거. 인본주의 휴머니즘. 그렇게 말하면 또 너무 어려운가 너희한테? 약간 신적인 것보다 약간 모르겠다. 맞아. 맞아요. 땅이 아니, 그치? 이것도 이제 한 3, 4년 전쯤에 되게 다큐멘터리로 나와서 센세이션을 일으킨 일이 있었는데, 경상도 진주에 가면, 마산이가 진주에 가면, 김장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 지금 나이가 한 80 넘어서 돌아가신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해방 직후 막 이럴 때 일제시대 말기부터 해서 아무튼 한의사였어, 한의사. 그러니까 어려운 집안에 태어나서 머리가 좋았는데 되게 성실하게 공부해서 한의사가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되게 한의로서 되게 명성을 떨쳤나 봐. 시골 보면 사람들 끄떡하면 한의방 가서 뭐 침 맞고 그치? 약 받아가지고 약 끓여 먹고 막 그러잖아.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그 동네 큰 넓은 인근에서 엄청난 부자가 된 거야. 떼돈을 벌었어. 이 사람이 그 돈을 벌어가지고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그 많은 돈을 그 지역의 불쌍한 사람들, 학생들, 장학금을 1명, 2명, 10명도 아니고 수백 명, 수천 명을 장학금을 줬어. 평생에 걸쳐서 다 퍼준 거야. 그렇게 퍼줘가지고 심지어는 그렇게 퍼준 다음에 자기가 돈을 다 투자해가지고 고등학교를 짓고 그럼 자기가 이사장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쉽게 말하면 CEO인데 나중에 그 학교 재단을 사회에 환원해. 그래서 공립학교로 만들어버려. 정말 학생활 좋은 사람이야. 봐봐. 그 사람이 자기가 열심히 농사를 지은 거 아니야?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어떻게 해서 하늘로 올라간 게 아니라 땅으로 넓힌 거지. 그것도 자기가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그래서 그분한테서 장학금 받은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 몇 명 있습니다. 이번에 헌법재판소 있지. 거기에 헌법재판소에 권한대행 맡고 있는 문영배 재판관이야, 문영배. 이 사람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판사로 지내다가 헌법재판관이 된 거잖아. 이분이 그 사람의 장학금 받아서 고등학교뿐만 대학교 4년 내내 장학금 줬어. 이게 바로 그 그늘 농사를 지어서 하늘이 아닌 땅으로 넓히는 거지. 그게 되게 소박한 거다, 어떻게 보면. 되게 인간적인 거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어. 자, 그럼 4번에 이해했죠? 선지 2번 가볼게. 자, 한 해 농사라고 한 것은 한 번만 짓는 것인가요? 자, 한 번만 하라. 그거는 농사를 한 번만 짓고, 농부가
나 올해 농부할 거야 하면서 한 해 열심히 죽고 그 다음 나 평생 한 번 짓는 거 다음에 놀 거야. 다음에 농사를 안 짓냐? 얘들아 농사라고 하는 건 뭐야? 자연의 계절 순환의 축에 따라서 1년 단위로 뭐해? 반복되는 거야. 한 해의 농사라고 하는 거는 한 번만 허락되는 게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 땀 흘려서 농사를 짓는다는 결실이 있을 때까지 그 다음에 또 반복되는 거야. 한 번만이 X가 되겠네. 이해했어? 자, 선지를 자를 때 선지 2번에서 그 한 번만이라는 단어에 물음표가 찍혀주고 이 단어 과연 맞는 것인가? 그럼 야 남을 배려하고 남에 대해서 헌신하고 사랑하는 게 한 번만으로 끝나는 건가? 그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잖아. 아닌 거지. 됐죠? 자, 그 다음 17, 18, 19, 20번 자, 17번 넘어가야 될 것 같고, 그지? 있으면 질문해. 선지. 성경 호정이고요. 아, 성경 우정. 네. 자, 성경 우정. 자, 굿 퀘스천. 성경 우정 아는 사람? 뭐? 황조가 맞죠? 맞아. 선경치 후 뭐냐? 후 그 좋은 말. 선경. 앞에서는 경치를 제시하고. 현지, 몰라? 너 같이 보잖아. 경치를 드셨나요? 앞에는 경치를 묘사해. 풍경을 묘사해. 후정. 뒤에서는 뭐야? 현지야? 그리고 알고 있는 정서. 뒤에서는 정서를 제시해. 이런 거지. 이런 거. 내가 여행 가서 산에 올라갔는데 자, 산에 올라가서 아래를 보니 푸른 바다가 보이고 그다음에 저 멀리 날아가는 새가 보이고 그리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네. 이거는 경치를 묘사한 거지. 그 다음에 이렇게 나도 내 삶을 멀리에서 관조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싶다. 이런 식의 성경 후정이야. 앞에서 경치 묘사,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어서 정서의 표출. 자, 이거를 성경 우정이라고 해요. 그러면 7번 이해된 건가? 예원아? 네. 자, 19번 괜찮아? 아까 한번 나왔던 거야. 19번에 3번? 그게 사람들은 보아라라고 하잖아요. 음. 그 산행에 근데 약간 이게 산수유 나무의 모습이 너무 만족스러워가지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보아라고 야, 불평하는 사람들 반성해라 이거 아니야? 근데 약간 막 자기 자랑할 때 이거 갖고 와라 이러잖아요. 그런 잘 만족한 산수유 나무의 모습이 너무 만족스러워서 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봐봐. 지금 예원이가 한 질문은 상당히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우리가 흔히 그런 상황,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근데 네가 그거는 너무나 확장한 거야. 이 문장 안에서만 봐야지. 보아라는 단어 속에는 어떠한 효과가 있어? 명령어를 사용해서 자, 이기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뭐 하는 거야? 반성을 촉구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옆에 고쳐야 돼? 반성 촉구. 만약에 네가 하는 말이 맞으려면 이렇게 말하면 문장을 바꿔야 돼. 불평하는 사람들은 산수유 나무의 그늘을 보아라. 이것도 반성이지. 거기 만족감이라고 할 수 있는 단어가 없는데. 됐어요? 자, 이제 넘어갈게. 21, 2, 3, 4가 마지막 문제. 자, 질문 있을까요? 2번이요. 22번? 오케이. 앞에 기억 봅시다. 기억이 꽃은 하늘에서 피우지만 땅에 넓어진다. 이게 무슨 표현법이죠, 아까? 대구법. 대구법이 있었고,
자, 그 대구법의 그 문장에 대한 설명. 자, 1번 동일한 명사구의 반복이 있어? 동일한 명사구의 반복은 없잖아. 꽃과 그늘, 하늘과 땅, 피운다, 넓어진다. 동일한 명사구는 확인할 수가 없지. 일단 앞에 건 X네? 그럼 1번은 버려. 4번인가요? 답이 4번이야. 4번 그거네. 아까 나왔던 그 문장이지. 근데 이해되네. 대지를 통해서 낮은 곳과 인간적인 것을 지향하는 그녀가. 이거 별표 두자. 반복해서 나오는 문제. 이렇게 문제를 풀다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반복해 나오는 것들이 있어. 그럼 시험에 출제를 확률이 높다는 거지. 자, 이게 교과서가 바뀌긴 했는데 산수유 나무가 기존의 고2 문화 교과서라든가 고1 교과서 간혹 나왔던 지문이야. 기출문제 풀이 충분히 있는 거야. 그래서 문제가 되게 좋은 거야, 이게. 그러니까 어떤 데는 문제가 되게 후져요. 되게 쉽고. 아직 기출문제가 안 쌓여서 그래. 나올 가능성이 많겠네. 좀 어렵잖아, 이 부분이. 그늘은 땅에서 넓어진다. 이 부분이. 자, 그럼 된 거지? 자, 일단 화면 녹화 끝.